어제 드라마틱한 만기를 넘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제 옵션 만기일의 어떤 변동성 끝에 장 막판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어떤 뭐 긍정적인 재료가 갑자기 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만기일에 뭐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으로 나왔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제 우리 막판 상승에 대해서 좀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은 좀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미국이 오늘 새벽에 하락했으면 어제 상승분을 오늘 왕창 빼면서 출발을 할 뻔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간밤에 국제 유가는요 역시 이제 같이 반등을 해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이 에너지주 때문에 좀 부담을 받았다면 오늘 유가의 반등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실까요?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어떤 일환이라고 이거는 해석이 맞겠고요. 이제 FMC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달러 가치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당장 다음 주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셀러브리티들이 항상 뭐 어떤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이제 발언권을 주장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인정 욕구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요즘에 이제 9월 FMC에 대해서 너도 나도 이제 한마디씩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들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전자가 붙죠. 앞전자. 달라스 연은 총재 리차드 피셔가 파이낸셜 타임즈 오피니언 앤 에디토리얼에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렸는데, 시차를 감안해서 금리를 지금 즉시 올려야 된다. 이제 레깅한다, 뭐 리딩한다 이거죠. 레깅은 이제 후행이고 리딩은 선행인데, 예를 들면은 여름에 이제 이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런 팔당댐에서 이제 수량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팔당댐에서 수문을 콱 닫아도 강의 중류 하류는 물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 장기 목표에 너무 한참 멀었다고 해서 계속 저금리로 끌고 가다가는 어느 순간 삽시간에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은 그때는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범선인데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야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파도에 밀려서 쓱 들어와서 이제 어떤 연착이 가능하지, 이렇게 큰 범선을 움직이는데 항구 앞까지 실컷 달려와가지고 항구 앞에서 갑자기 뭐 브레이크를 거는 식으로 배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즈도 9월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 9월에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올해 한 번 올리고 그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뭐 한 번 잽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는 뭐 지켜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언젠가는 매 FMC마다 뭐 25bp든 10bp든 꾸준히 올려나가야 되는 그런 통화정책의 어떤 연속성을 감안할 때 9월에 올리면은 한 번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적절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경제학자는 좀 내버려 둬라.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무슨 훈수를 따를 일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도 지금 9월 금리 인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 금리 인상의 어떤 준비는 안 돼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마케더치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앞에 보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월가 금융사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역시 이제 9월 금리 인상은 심지어 미스테이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고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박사 시절에 수석 조교수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의 완전 고용은 이제 아직까지 달성이 안 됐다라고 봤을 때 이제 어떤 비둘기파들이 제일 쉽게 갖다 인용하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죠. 말이 10년이지 한 17년, 18년 거의 됐었죠. 그래서 미국의 완전 고용은 아직이고
2000년도에 섣부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가 바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빠져들었던 일본의 이제 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월가 밖에서 신나게 반주가 들려오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때다 하고 뭐 열심히 이제 연준을 저지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UBS의 글로벌 산업재 수석 리서치 센터장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가 시장의 기대나 어떤 희망사항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이 사람도 이제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연준의 장기 목표치는 2%인데 여기에 대한 거리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역시 교훈 삼자. 그 어떤 진짜 경제 석학도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면 저거는 절대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이런 거라,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일본에다 갖다 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무적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경제학자가 연준이 이렇게 뭐 훈수에 따를 게 아니라 시장에 따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온 펀더멘탈 지표를 좀 하나 보실까요? 자, 미국의 수출입 가격 인덱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8월분을 봤을 때 8월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 1.8%. 이거는 최근에 뭐 상품 가격 급락의 영향이겠죠. 그 다음에 수출 물가도 역시 마이너스 1.4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어떤 환차손에 따른 이런 디스카운트였다. 그럼 일단 이제 다른 것보다도 수입 물가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유가 하락이 가장 컸으니까 에너지하고 비에너지를 나눠서 보면은 연간으로 수입 물가를 봤을 때 에너지 항목의 수입 물가 하락률이 48.3%. 비에너지는 그나마 양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입니다. 뉴욕이나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 미국의 이 도시와 거주 형태는 자동차가 없으면은 진짜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뭐 이거를 예전에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때 석유 재벌들하고 자동차 재벌들이 아예 도시 개발 계획 자체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동차하고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이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개발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로비를 했다. 뭐 이제 그것까지도 뭐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물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떤 환차손의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수출입 물가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당장 어떤 유가만 반등하면 상승할 여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보시는 대로 뭐 퓨얼, 그러니까 에너지는 당연하다고 치지만 이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게 전부 마이너스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의 경착륙 우려에 반영이 된 것이든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큰 상품을 하방으로 팼든 뭐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유가를 제외하고라도 화학, 철강 같은 게 전부 지금 미국의 수입 물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넘어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요놈의 강달러가 연준의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이미 저렇게 수출입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의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에게 있어서 그냥 골칫거리 정도로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히스토리칼리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쿼터 포인트 인크리스,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의 이런 금리 인상은 외환 시장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당장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갑자기 슈팅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거의 지하까지 내려가 있는 이런 환경에서 당장 뭐 유가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가격 인상이나 중국의 갑작스런 수요 강화 같은 이 희망적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도 지금 눈앞이 너무 어둡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여러 가지 혼재된 항목들 때문에 시장이 또 불안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졸지 보고서는 또 너무 좋았고,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에 집계가 되고, 셋째, 넷째 주는 그냥 통계 내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째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9월 첫째 결과였으니까 이 9월 첫째 주 결과는 당연히 10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 집계 기간에 들어가죠. 보실까요? 신규가 27만 5천 건을 기록해서 예상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대비해서 6천 건 정도 감소를 또 했고요. 그런데 요 이제 실업수당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고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기준은 30만 건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몇 주예요? 27주 연속으로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고, 이거는 30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이 득실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고용 강화를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월 첫째 주니까 휴가철 끝나고 휴가에서 복귀한 이런 와중에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갑작스럽게 큰 실업이 발생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휴양지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실업수당이 감소를 했고, 뉴욕이 오히려 실업수당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휴가철 종료하고 나서 걱정했던 그런 동향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봐라, 앞에 수출입 물가하고 실업수당을 봤을 때 고용 개선은 분명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탓에 어떤 미국의 실물 경기의 확장 국면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 경기가 활황이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어떤 이제 화폐 가치도 올라가고 경기에 있어서 저혈압 증상이 개선되면서 적당한 혈압이 있어야 이제 몸에 피도 잘 돌고 영양분도 잘 공급되는 그런 건강한 체질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외부 변수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와서 상해 지수 어제 마감 좀 보실까요? 월요일 날 하루 이제 하락하고 그 뒤로 내리 이틀 3일 정도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1.39%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벌써 지금 3주 됐죠. 위안화 3단 평가 절하.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장을 잘못 손댔다가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어떤 그 수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3단 평가 절하했다가 앞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던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라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위안화의 하방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늘 이런 게 나왔네요. 한번 보실까요? 중국 외환시장이 이제 해외 시중은행까지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에는 지금 개방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단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까지 왔는데, 간밤에 중국 당국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등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는 보시는 대로 오프쇼어하고 온쇼어에 이제 어떤 갭이 있는데, 최근에 오프쇼어에서 이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갭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스프레드는 거의 0 정도까지 지금 딱 붙어 있는 그런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이제 가격차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고, 중국 인민은행이 자꾸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헤지 펀드나 핫머니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위험 요소라고 이제 보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아시아 달러 인덱스, 그냥 달러 인덱스가 DXY면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ADXY거든요. 이제 요거를 요즘에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안화 3단 평가 절하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ADXY는 뭐냐면은요, DXY가 주요 선진국 6개국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달러 가치를 표시한다면, 이거는 아시아 주요국의 이 통화를 묶어가지고 표시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ADXY의 브레이크다운은 중국 위안화가 38%,
한국의 원화가 13%, 싱가포르 달러가 11%, 홍콩 달러가 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아 달러 인덱스하고 한국이 원화하고 달러의 이제 환율을 보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고 이제 어떤 그런 급진적인 이제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ADXY도 뭐 급락했던 요 사례와 역동조화가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일단은 아시아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나 갑작스런 뭐 1,200원대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급작스런 흐름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신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이 ADXY 아시아 달러 인덱스라는 점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중요한 것이 달러 엔 환율이죠. 여기도 역시 일본 중앙은행에서 120엔대를 무조건 사수하겠다고 자꾸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달러엔이 또 너무 124엔 막 이렇게 슈팅을 하면 또 우리 이제 코스피 수출주에도 어떤 이제 롱쇼 차원에서 우리한테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120엔을 깨고도 너무 밑으로 갔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안 좋은데 달러엔 환율이 일단 120엔대 뭐 사수 의지를 우리에게 아전 인수로 해석한다면 외국계 자금이 굳이 아시아에서 뭐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확대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시소타기의 흐름 정도는 있겠지만 완전히 떠나버릴 여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 출시 일 발표 그리고 어떤 이제 모델 사양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어제는 1.9% 떨어졌다가 오늘은 한 2.5%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애플 TV가 이번에 가장 큰 빅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왜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도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애플의 스마트 TV는 이미 한 발 늦은 지각생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 스마트 TV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먼저 치고 나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iTV, 스마트 TV가 패스트 팔로우가 됐는데 타임지에서는 4대 관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시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중요하다. 이미 음성 인식 기능의 전자제품은 90년대 후반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잘 인식 못하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의 평가를 받으려면 이게 성공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애플 유저들의 어떤 교체 수요가 끌어들여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테레비긴 한데 와이파이도 되고 어떤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앱도 깔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TV에 특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 뭐 애플 아이카까지 개발하면은 뭐 지금 내 차 상태 시동도 미리 걸고 뭐 그다음에 집에 뭐 보일러를 뭐 미리 틀어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호환성을 높여야 되고 따로 국밥처럼 놀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애플의 이제 신제품 출시하고 주가를 봤을 때 공개하고 나서 공개 전, 공개 후 이렇게 보면은 공개 한 달 전에서 딱 공개할 시점까지는 5.6% 플러스였고 공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출시까지는 플러스 3.8%. 그다음에 공개 한 달 후에는 오히려 소문에 샀다 뉴스에 파는 식의 마이너스가 나왔더라. 그다음에 애플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결국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반자이자 어떤 이제 라이벌의 특이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신제품 출시나 실적 때는 역동조화, 롱숏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고요. MSCI 한국 지수는요. 1.17% 오르면서 48.5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단 50선 회복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 귀환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고 어제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갑작스런 이제 장후반에 이제 급등에 대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후반형 정도를 보여줬지만 그렇게 큰 폭의 어떤 호의적인 시선은 아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